1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색깔펜을 잡고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요약을 했는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펜터치를 색깔펜으로 올리면서 나는 여기 말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했는데 이 선생님은 왜 이 단어에 했지를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정신없이 펜터치만 베끼다가 선생님 말을 놓쳤어요. 이런 경우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펜터치를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나오자마자 막 베껴 적고 듣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펜터치 위주로 짚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속도 따라서 빨간 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분노는 공격과 복수 행동을 유발한다의 첫 번째 문장에 쳐뒀잖아요. 근데 이건 첫 문장을 보자마자 친 게 아니에요. 흥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펜터치는 엇박이라고 했죠. 첫 번째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가져가는 매개 개념. 첫 문장에서도 활용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활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 키워드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 분노의 감정의 처리에는 하고 출발하죠. 그럼 무슨 단어가 두 번 쓰인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보고 두 번째 문장 본 다음에 분노에 친 거예요. 자, 그래서 분노 감정의 처리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탄료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서 분노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격과 복수 행동을 유발한다 밑줄, 그리고 탄료 법칙에도 밑줄 그으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탄료 법칙은 공격과 복수 중에 무엇인가? 그리고 의미를 보니까 어때요? 눈, 이거 뭐죠?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공격하고 복수 중에? 복수. 이거는 생각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쪽이 내 눈을 가져가면 나도 눈 이거잖아요. 그럼 복수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러면 복수에 대해서는 부가적 정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공격 충동. 그럼 하나씩 나온 거야. 복수에 대해서 나오고 공격에 대해서 나오고. 제가 펜터치 되어 있는 거에 분필을 올리는 건 추가적으로 안 올리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사고과정. 추론할 때 엮어졌어야 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에 보면 동물의 경우에 하면서 이렇고 사람의 경우에도 라고 이렇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예를 드는데 동물하고 사람의 예를 들죠. 그럼 예시는 요약할 때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요약할 때. 요약할 땐 안 중요해. 사실 글을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하지. 하지만 요약할 때는 묶어서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묶어요. 묶어주면서 지금 동물 얘기도 하고 사람 얘기도 했죠. 대조했어요? 아니면 유사해서 비교했어요? 달라요? 아니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뭘 보면 알죠? 사람의 경우의 도. 이런 보조사. 사람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유사해서 나온 사례예요. 자, 그래서 묶어두고 치워요. 그 다음 특히 분노 감정이 강하고 상대방이 약할수록 공격 충동은 행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밑줄을 그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걷다 안 걷다? 안 걷다. 왜냐? 어디까지나 공격 충동의 행동화 경향은 무엇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 공격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지? 이게 분노에 대한 정보는 아니거든. 그래서 자, 분노에 대한 부수적 정보로 공격이 있고 공격에 대한 부수적 정보로 행동화가 있거든. 그러면 보조의 보조까지는 펜터치 안 함.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는 펜터치를 하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으신 분들은 잠시 헷갈려요. 끝까지 읽으니까 공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분량이 뭐가 제일 많은 느낌? 공격이 제일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매력적 오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 잘 속냐면 글을 쫙 읽었을 때 텍스트 양이 많으면 이길 거야 라든가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강조일 거야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갓 읽은 게 기억에서 가장 선명해서 그게 주제일 거라고 믿는 분들이 몇 번을 고를까요? 몇 번을 고르고 틀릴까요? 그치, 맞아. 공격이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심화제가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이걸 피하시려면 어떠했어야 했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의 상위 개념인 다 분노에서 나온 거야 라는 체계를 잊지 말았어야 해요. 자, 그러니 사실 우리가
정보의 수용도를 그리자면 분노에서 무엇과 무엇이 파생된다. 공격과 복수가. 맞죠? 그리고 보조정보, 보조정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보조에 보조가 나왔을 뿐 이게 중요해서 마지막에 강조된 게 아님 해서 자, 분노가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번 답안 아닌 이유 보조정보라서. 그리고 분노가 야기하는 행동의 변화 안에 무엇과 무엇이 다 들어갈까요? 맞아요. 이 안에 공격과 복수가 모두 들어가요. 그래서 2번 선지는 지문의 전체를 포괄하고 1번은 무엇만 강조하죠? 공격과 여러분 원인 안에 뭐가 들어가긴 해? 분노. 분노 때문에 공격해. 그럼 선생님 분노 들어갔잖아요. 막 이래. 그러면 뭐는 배제돼? 복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1번 선지를 선택하면 복수 얘기가 없었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의 와인 낫에 대해선 해설지를 참고한다거나 그러면 선생님 4개 선지 다 설명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장 매력적 오답 위주로 얘기를 해주고 3번, 4번에 대해선 왜 아니다는 해설지로 보셔도 되고 쉽게 지문을 다시 읽었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추정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부터 틀렸잖아. 이게 유사해서 나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문 해석하는 과정 안에 왜 아닌지 나오고 그게 개소리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탈리오 법칙의 정의와 실제 그러면 탈리오 법칙은 뭐만 다루면서 복수만 다루지. 그러면 일부 정보이면서 보조 정보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20번까지 해서 펜터치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수업을 듣고 나서 하셔야 되는 일은 3일 안에 해야 되는 일. 오늘 밤에 바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지문을 외워. 지문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루에 같은 과목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랬죠. 그래서 3일이 지나기 전에 워크북에 동일한 지문이 있어요. 워크북에 이 지문이 있거든요. 선지는 없어. 그러면 펜터치, 요약적 펜터치 다시 해봐요. 그래서 교재 지금 빨간색 펜으로 하셨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다르죠? 저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3일 안에 다시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빨간 펜터치와 더 유사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게 채점거리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자신의 펜터치 위에 올린 빨간 펜을 보고 바로 오늘 내일 복습할 점은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어긋난 거 내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이고 3일 안에 워크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다시 한번 펜터치 해본다. 그리고 워크북의 뒤에 보면 지문별로 상용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방직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어휘 때문에 그죠? 몇 개씩 틀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자 어휘 무시하지 마시고 보면서 쭉 내가 명확히 모르는 한자어가 있었다 그러면 형광펜질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